고혈압에 고민 중인 여러분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낮춘 혈압을 계속 유지하며 안정화할 수 있는 최강의 방법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혈압을 낮추는 최강의 방법으로 저자 와타나베 요시히코, 출판사 청홍입니다. 그럼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인식에 속지 말자. 세간의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혈압에도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대부분 열량이 낮으며 다이어트를 위한 음식이 많아서 유분과 열량은 관리해 줄 수 있지만 혈압까지는 관리하지 못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염분입니다. 식사는 물론이거니와 간식과 술안주도 신경을 써야 하죠. 소금과 알코올은 궁합이 잘 맞아서 특히 술을 마실 때 염분이 많은 식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술김에 염분이 많은 식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에 좋은 음식은 먹어도 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간의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모든 식품이 염분이 낮진 않기 때문이죠. 특히 방심하게 되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소금이나 식초로 간을 한 건어물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인식 아래 다량의 염분이 가려져 있는데 이래서야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도 건강에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버드 대학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술이나 차를 마실 때 무엇이든 꼭 먹어야겠다면 땅콩을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땅콩에는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예전에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30년간 12만 명의 식생활을 조사한 결과 참가한 사람들의 사망률에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사망률을 크게 낮춰주는 식품 중 하나로 땅콩이 꼽혔습니다.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열량이 높다고 알려진 땅콩이 왜 건강에는 좋은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여러 연구자가 땅콩의 효능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에 뛰어든 결과 땅콩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어서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혈관을 튼튼히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연구 발표를 듣고 바로 땅콩이 정말로 혈압을 낮춰주는지를 실험해 봤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소금과 버터가 들어간 땅콩은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염분이 들어가지 않은 땅콩을 실험에 사용했는데 이때 겉껍질은 까고 속껍질은 함께 먹도록 했죠. 굳이 맛없는 속껍질까지 먹게 한 이유는 땅콩 속껍질에 다량 함유된 폴리페놀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포도주나 차에 함유된 카테킨, 메밀에 함유된 루틴, 대두의 이소플라본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진 폴리페놀에는 높은 항산화 작용과 혈압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실험은 겉껍질을 깐 땅콩 20개를 속껍질째 피험자에게 먹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3에서 4주 후 혈압이 8mmHg나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혈압 수치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혈압 1mmHg는 염분 1g에 상당하므로 이는 염분 8g을 낮춘 것과 같습니다.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의 일일 염분 섭취량은 대체로 14g 정도 되므로 염분이 8g 줄어들면 고혈압학회의 권장 수치인 일일 6g 이내라는 저염 지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다만 아무리 땅콩에 이런 엄청난 효능이 숨겨져 있고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과잉 섭취는 피해야만 합니다. 견과류는 열량이 높으므로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에 20개 정도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견과류는 땅콩만이 아닙니다. 피스타치오도 폴리페놀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 논문에도 그 효능이 기재되어 있죠. 또 피스타치오에는 폴리페놀뿐만 아니라 땅콩과 똑같이 불포화 지방산과 칼륨 등 혈압을 낮춰주는
여러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침 식사와 혈압. 여러분은 아침을 잘 챙겨 드시나요? 챙겨 먹는다면 메뉴에 신경을 쓰고 계시나요? 만약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의해야만 합니다. 아침과 혈압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가볍게 여겼다가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선 아침은 꼭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먹지 않으면 강한 공복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메뉴에 상관없이 아침만 먹으면 될까요? 아침 식단도 염분을 꼭 신경 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염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하루 평균 혈압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포도주스, 감주, 식초는 매일 마셔야 할 혈압 저하 촉진 음료. 적포도주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적포도주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항산화 작용이 동맥 경화를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원료로 만든 포도 주스도 같은 효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생긴 저는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룬 연구 결과를 조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논문 한 권을 찾아냈고 저도 이와 관련된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4종류의 음식을 4그룹으로 나눠서 고혈압 환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섭취하도록 권하고 일주일간 혈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했죠. 1. 과즙 100%의 포도주스. 2. 과즙 10%의 포도주스. 3. 과즙 100%의 오렌지 주스. 4. 군고구마. 1에서 3은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 하루에 3번 200ml씩 마시게 했고 4는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 하루에 3번 한 개에 200g 정도의 군고구마를 먹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폴리페놀의 효과와 더불어 칼륨의 효과도 함께 검증했습니다. 모든 식자재가 체내에 남은 염분을 배출해주는 작용을 하며 혈관을 확장해주는 칼륨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리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고구마는 여러 음식 중에서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음식 중에서 가격 대비 칼륨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조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실험을 진행한 결과 3번 오렌지 주스와 4번 군고구마에서는 혈압 저하 작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2번 과즙 10%의 포도주스는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으나 통계적 오차 범위 내에서 고려해 봤을 때 유의미한 결과로 인정되지 않았죠. 혈압이 확실히 내려간 항목은 1번 과즙 100%의 포도주스였습니다. 혈압 감소 수치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통계적 오차 범위 내에서 고려해 봤을 때 과즙 10%와 달리 유의미한 감소 수치가 인정되었습니다. 1번 과즙 100%의 포도주스는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 원리로 포도에 함유된 폴리페놀이 혈관 내벽에 작용하여 일산화질소의 생산을 촉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해 주므로 그 작용을 통해 혈압이 내려가게 된 것이죠. 또 건강에 좋은 음료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감주도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감주는 쌀누룩으로 만드는 형식과 술지개미로 만드는 형식,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감주 모두 영양가가 균형 잡혀 있으며 포도당이나 올리고당을 비롯해 비타민 B군과 아미노산을 풍부히 함유한다는 특징이 있죠. 마시는 링거로 불릴 정도로 영양 성분이 링거 주사의 성분과 비슷해서 병을 앓고 난 뒤 또는 더위를 먹은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음료입니다. 또 감주에는 폴리펩타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펩티드에는 엔지오텐신2라는 강력한 혈압 상승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엔지오텐신 변환 효소 ACE가 있는데 이 효소가 혈압 상승을 방해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을 내려가게 해주죠. 단 감주에는 당분이 들어있으니
하루에 최대 100ml만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술지개미 형식의 감주는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아이들이나 술에 약한 사람은 마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식초도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식초의 성분인 아세트산은 마셨을 때 아데노신이라는 혈관 확장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즈칸이라는 회사의 중앙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혈압이 높은 남녀 64명에게 10주간 식초 한 큰술 15ml를 마시게 한 결과 수축기 혈압은 6.5%, 확장기 혈압은 8%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식초에는 사과 식초, 쌀 식초, 흑초, 곡물 식초, 발사믹 식초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시기 쉬운 사과 식초를 추천해 드립니다. 소량의 꿀을 넣으면 더 마시기 쉬워지니 여러분도 꼭 평소에 적극적으로 식초 섭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습관만 들이면 혈압이 내려가는 방법.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 때는 우선 내려가기부터 시작해보자. 고혈압을 개선하려면 염분 제한 등의 식사요법과 함께 매일 적당히 운동을 지속해줘야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에게 매일 운동할 시간을 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동 시간에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렇지만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혈압에 문제가 없는 분은 상관이 없지만 의사에게 혈압이 높다고 진단을 받은 분에게는 계단을 급하게 오르는 행위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계단을 오르면 유산소 운동이 해당되어 혈압 관리에도 효과가 있으니 문제가 없지만 급하게 계단을 오르면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니 부디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신체 단련 효과 면에서도 계단을 오를 때 사용하는 근육은 평소 걸을 때 사용하는 근육과 같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 사용하는 근육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즉, 계단을 내려가면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는 뜻이죠. 위를 보고 누운 채로 잠을 자면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잠을 잘 때는 옆을 보고 누워서 자자. 염분 섭취량도 많지 않고 특별히 고혈압이 될 만한 이유도 없는데 혈압이 높다면 최근 큰 화제를 불러 모은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최근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병의 무서운 점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스스로 이런 증상을 알아차리기 상당히 힘들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대낮에 졸음이 쏟아져 내리지 않는 한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서 자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혈압은 물론 혈당치도 올라갈 수 있죠. 게다가 그런 상태를 방치하면 고혈압과 고혈당이 만성이 되어 고혈압과 당뇨병이라는 2대 생활습관병을 동시에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뇌경색이라는 혈관병, 더 나아가서는 치매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벨트를 조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느슨히 풀면 혈압이 내려간다. 하루 중에서 가장 몸을 조이면 안 되는 시간대는 바로 아침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아직 몸이 완전히 잠에서 깨지 않아 자율신경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때 몸을 조이면 혈압이 올라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겠죠. 어쨌든 이러한 증상을 방지하려면 혈압을 높이는 요인을 가능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몸을 조이는 옷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되도록 피하시기 바랍니다. 무산소 운동은 혈압을 높여주고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춰준다. 유산소 운동은 20분 이상 지속해야 체지방이 연소하므로 20분 이상 운동해야 합니다. 혈압을 낮추는데 가장 적합한 유산소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또 조금 빠르게 걸어주면 적절히 지방을 연소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죠. 로즈메리 향은 혈압을 높여주고
라벤더 향은 혈압을 낮춰준다. 아로마 테라피 중에서 라벤더가 혈압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벤더 향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라벤더는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라벤더 향은 어떻게 해서 혈압을 낮춰줄까요? 바로 라벤더 향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부교감 신경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우위를 점하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또 이 효과는 라벤더 향을 맡을 때 뿐만 아니라 찜질로 피부에 침투시킬 때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반대로 혈압을 높여주는 아로마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로즈메리입니다. 로즈메리는 방향유 성분의 약 50%를 차지하는 장뇌가 혈압을 높여주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 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혈압에 고민 중인 여러분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낮춘 혈압을 계속 유지하며 안정화할 수 있는 최강의 방법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혈압을 낮추는 최강의 방법으로, 저자 와타나베 요시히코, 출판사 청홍입니다. 그럼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인식에 속지 말자. 세간의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혈압에도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대부분 열량이 낮으며 다이어트를 위한 음식이 많아서 유분과 열량은 관리해 줄 수 있지만 혈압까지는 관리하지 못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염분입니다. 식사는 물론이거니와 간식과 술안주도 신경을 써야 하죠. 소금과 알코올은 궁합이 잘 맞아서 특히 술을 마실 때 염분이 많은 식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술김에 염분이 많은 식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에 좋은 음식은 먹어도 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간의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모든 식품이 염분이 낮진 않기 때문이죠. 특히 방심하게 되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소금이나 식초로 간을 한 건어물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인식 아래 다량의 염분이 가려져 있는데, 이래서야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도 건강에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버드 대학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술이나 차를 마실 때 무엇이든 꼭 먹어야겠다면 땅콩을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땅콩에는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예전에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30년간 12만 명의 식생활을 조사한 결과 참가한 사람들의 사망률에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사망률을 크게 낮춰주는 식품 중 하나로 땅콩이 꼽혔습니다.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열량이 높다고 알려진 땅콩이 왜 건강에는 좋은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여러 연구자가 땅콩의 효능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에 뛰어든 결과, 땅콩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어서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혈관을 튼튼히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연구 발표를 듣고 바로 땅콩이 정말로 혈압을 낮춰주는지를 실험해 봤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소금과 버터가 들어간 땅콩은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염분이 들어가지 않은 땅콩을 실험에 사용했는데, 이때 겉껍질은 까고 속껍질은 함께 먹도록 했죠. 굳이 맛없는 속껍질까지 먹게 한 이유는 땅콩 속껍질에 다량 함유된 폴리페놀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포도주나 차에 함유된 카테킨, 메밀에 함유된 루틴,
대두의 이소플라본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진 폴리페놀에는 높은 항산화 작용과 혈압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실험은 겉껍질을 깐 땅콩 20개를 속껍질째 피험자에게 먹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3에서 4주 후 혈압이 8mmHg나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혈압 수치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혈압 1mmHg는 염분 1g에 상당하므로 이는 염분 8g을 낮춘 것과 같습니다.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의 일일 염분 섭취량은 대체로 14g 정도 되므로 염분이 8g 줄어들면 고혈압학회의 권장 수치인 일일 6g 이내라는 저염 지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다만 아무리 땅콩에 이런 엄청난 효능이 숨겨져 있고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과잉 섭취는 피해야만 합니다. 견과류는 열량이 높으므로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에 20개 정도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견과류는 땅콩만이 아닙니다. 피스타치오도 폴리페놀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 논문에도 그 효능이 기재되어 있죠. 또 피스타치오에는 폴리페놀뿐만 아니라 땅콩과 똑같이 불포화 지방산과 칼륨 등 혈압을 낮춰주는 여러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침 식사와 혈압. 여러분은 아침을 잘 챙겨 드시나요? 챙겨 먹는다면 메뉴에 신경을 쓰고 계시나요? 만약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의해야만 합니다. 아침과 혈압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가볍게 여겼다가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선 아침은 꼭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먹지 않으면 강한 공복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메뉴에 상관없이 아침만 먹으면 될까요? 아침 식단도 염분을 꼭 신경 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염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하루 평균 혈압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포도주스, 감주, 식초는 매일 마셔야 할 혈압 저하 촉진 음료. 적포도주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적포도주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항산화 작용이 동맥 경화를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원료로 만든 포도 주스도 같은 효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생긴 저는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룬 연구 결과를 조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논문 한 권을 찾아냈고 저도 이와 관련된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4종류의 음식을 4그룹으로 나눠서 고혈압 환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섭취하도록 권하고 일주일간 혈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했죠. 1. 과즙 100%의 포도주스. 2. 과즙 10%의 포도주스. 3. 과즙 100%의 오렌지 주스. 4. 군고구마. 1에서 3은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 하루에 3번 200ml씩 마시게 했고 4는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 하루에 3번, 한 개에 200g 정도의 군고구마를 먹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폴리페놀의 효과와 더불어 칼륨의 효과도 함께 검증했습니다. 모든 식자재가 체내에 남은 염분을 배출해주는 작용을 하며 혈관을 확장해주는 칼륨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리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고구마는 여러 음식 중에서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음식 중에서 가격 대비 칼륨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조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실험을 진행한 결과 3번 오렌지 주스와 4번 군고구마에서는 혈압 저하 작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2번 과즙 10%의 포도주스는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으나 통계적 오차 범위 내에서 고려해 봤을 때 유의미한 결과로 인정되지 않았죠. 혈압이 확실히 내려간 항목은 1번 과즙 100%의 포도주스였습니다. 혈압 감소 수치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통계적 오차 범위 내에서 고려해 봤을 때
과즙 10%와 달리 유의미한 감소 수치가 인정되었습니다. 1번 과즙 100%의 포도주스는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 원리로 포도에 함유된 폴리페놀이 혈관 내벽에 작용하여 일산화질소의 생산을 촉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해 주므로 그 작용을 통해 혈압이 내려가게 된 것이죠. 또 건강에 좋은 음료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감주도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감주는 쌀누룩으로 만드는 형식과 술지개미로 만드는 형식,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감주 모두 영양가가 균형 잡혀 있으며 포도당이나 올리고당을 비롯해 비타민 B군과 아미노산을 풍부히 함유한다는 특징이 있죠. 마시는 링거로 불릴 정도로 영양 성분이 링거 주사의 성분과 비슷해서 병을 앓고 난 뒤 또는 더위를 먹은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음료입니다. 또 감주에는 폴리펩타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펩티드에는 엔지오텐신2라는 강력한 혈압 상승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엔지오텐신 변환 효소 ACE가 있는데, 이 효소가 혈압 상승을 방해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을 내려가게 해주죠. 단 감주에는 당분이 들어있으니 하루에 최대 100ml만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술지개미 형식의 감주는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아이들이나 술에 약한 사람은 마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식초도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식초의 성분인 아세트산은 마셨을 때 아데노신이라는 혈관 확장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즈칸이라는 회사의 중앙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혈압이 높은 남녀 64명에게 10주간 식초 한 큰술 15ml를 마시게 한 결과 수축기 혈압은 6.5%, 확장기 혈압은 8%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식초에는 사과 식초, 쌀 식초, 흑초, 곡물 식초, 발사믹 식초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시기 쉬운 사과 식초를 추천해 드립니다. 소량의 꿀을 넣으면 더 마시기 쉬워지니 여러분도 꼭 평소에 적극적으로 식초 섭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습관만 들이면 혈압이 내려가는 방법.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 때는 우선 내려가기부터 시작해보자. 고혈압을 개선하려면 염분 제한 등의 식사요법과 함께 매일 적당히 운동을 지속해줘야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에게 매일 운동할 시간을 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동 시간에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렇지만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혈압에 문제가 없는 분은 상관이 없지만 의사에게 혈압이 높다고 진단을 받은 분에게는 계단을 급하게 오르는 행위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계단을 오르면 유산소 운동이 해당되어 혈압 관리에도 효과가 있으니 문제가 없지만 급하게 계단을 오르면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니 부디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신체 단련 효과 면에서도 계단을 오를 때 사용하는 근육은 평소 걸을 때 사용하는 근육과 같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 사용하는 근육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즉, 계단을 내려가면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는 뜻이죠. 위를 보고 누운 채로 잠을 자면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잠을 잘 때는 옆을 보고 누워서 자자. 염분 섭취량도 많지 않고 특별히 고혈압이 될 만한 이유도 없는데 혈압이 높다면 최근 큰 화제를 불러 모은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최근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병의 무서운 점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스스로 이런 증상을 알아차리기 상당히 힘들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대낮에 졸음이 쏟아져 내리지 않는 한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서 자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혈압은 물론 혈당치도 올라갈 수 있죠. 게다가 그런 상태를 방치하면
고혈압과 고혈당이 만성이 되어 고혈압과 당뇨병이라는 2대 생활습관병을 동시에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뇌경색이라는 혈관병, 더 나아가서는 치매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벨트를 조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느슨히 풀면 혈압이 내려간다. 하루 중에서 가장 몸을 조이면 안 되는 시간대는 바로 아침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아직 몸이 완전히 잠에서 깨지 않아 자율신경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때 몸을 조이면 혈압이 올라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겠죠. 어쨌든 이러한 증상을 방지하려면 혈압을 높이는 요인을 가능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몸을 조이는 옷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되도록 피하시기 바랍니다. 무산소 운동은 혈압을 높여주고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춰준다. 유산소 운동은 20분 이상 지속해야 체지방이 연소하므로 20분 이상 운동해야 합니다. 혈압을 낮추는데 가장 적합한 유산소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또 조금 빠르게 걸어주면 적절히 지방을 연소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죠. 로즈메리 향은 혈압을 높여주고 라벤더 향은 혈압을 낮춰준다. 아로마 테라피 중에서 라벤더가 혈압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벤더 향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라벤더는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라벤더 향은 어떻게 해서 혈압을 낮춰줄까요? 바로 라벤더 향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부교감 신경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우위를 점하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또 이 효과는 라벤더 향을 맡을 때 뿐만 아니라 찜질로 피부에 침투시킬 때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반대로 혈압을 높여주는 아로마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로즈메리입니다. 로즈메리는 방향유 성분의 약 50%를 차지하는 장뇌가 혈압을 높여주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 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